며느리가 차 문을 열던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표정은 멀쩡했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더군요. 그날 제가 본 건 차 한 대가 아니라 이 집안의 균열이었습니다. 제 나이 62입니다. 평생 남편 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힘들어도 행복했죠. 아들이 잘 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착해 보였어요.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저도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어머님, 저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 아기 생겼어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지금 석 달째예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축하해, 며느리야. 기뻤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니요. 며느리를 안아줬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 식당 장사가 안 됐거든요. 우리 아들은 3년 전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텅텅 비었죠. 엄마,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곧 나아질 거야. 나아지긴. 월세도 못 낼 판인데. 아들 얼굴이 어두웠어요. 며느리는 동네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이 없었죠. 어머님, 카페 적자가 너무 심해요. 그래, 많이 힘들구나. 네, 어떡하죠? 이제 아기도 태어날 텐데. 며느리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내년엔 아기도 태어날 텐데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애들이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봤죠. 새벽 4시였어요. 누가 이 시간에? 거실로 나가봤어요. 아들이었어요.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죠. 아들아, 지금 어디가? 엄마. 깜짝이야. 왜 안 자? 너 새벽 배달 뛰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응, 식당만으론 안 돼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들아. 괜찮아, 엄마. 남자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아들이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가득했죠. 몸 상하겠다. 그만둬. 엄마, 아기도 태어날 건데 어떻게 그만둬. 나 괜찮아.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며느리도 카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죠. 임신한 몸으로 매일 카페에 나가서 일했어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제가 버텨야죠.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덧도 심한 것 같았죠. 이대로 가다간 둘 다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이었죠. 우리 집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외제차였어요. 번쩍번쩍 빛났죠. 우리 동네에 저런 차 타는 사람 있었나? 신기해서 쳐다봤어요. 그때였어요. 차 문이 열렸어요. 누가 내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저 차를 타고 온 거예요? 며느리야?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환하게 웃었죠. 어머님, 장 보셨어요? 응, 근데 저 차는? 며느리가 차를 쓰다듬었어요. 새로 뽑았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새로 뽑았다고? 네, 전에 타던 차가 폐차 직전이라서요. 손에 든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며느리는 평소처럼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안 했어요. 배가 불러서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왜 제 차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 차, 얼마나 하는데? 한 6천만 원쯤 돼요.
숨이 막혔어요. 6천만 원이요? 카페는 적자고 아들은 새벽 배달 뛰는데요. 임신석 달째인데요. 어디서 돈이 났어? 며느리가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요란했죠. 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방금 며느리 봤어? 응?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외제차 끌고 왔어. 6천만 원짜리.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 외제차? 응, 방금 내 눈으로 봤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한테 물어봐야겠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어요. 식당 일을 마치고 온 거였죠.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들아, 앉아봐.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차 샀다며?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거. 외제차라던데? 6천만 원짜리.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응, 그래. 아들아, 너희 지금 무슨 돈으로 그런 차를 사?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그냥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너 새벽 배달까지 뛰면서 무슨 외제차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이 눈을 피했어요. 엄마, 나도 반대했어. 근데 자기가 워낙 사고 싶어 해서. 그럼 말렸어야지. 말렸어, 엄마. 근데 듣질 않아. 답답했어요. 그 돈 어디서 났어? 대출 받았어? 아니, 할부래. 10년 할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년 할부요? 한 달에 얼마씩 내는데? 50만 원. 귀를 의심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이요? 아들아, 너희 지금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엄마. 근데 이미 계약했어. 취소해. 당장 취소하라고 해. 엄마, 계약금 이미 냈어.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돼.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왜 갑자기 그런 차를 사려고 했어? 글쎄, 이미지 때문이래. 카페 운영하는데 차가 너무 낡았다고. 이미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미지가 뭐가 중요해? 아기 태어날 건데.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카페는 적자인데요. 아들은 배달까지 뛰는데요. 집 대출도 남아있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 동안 내야 한다고요? 계산해 봤어요. 50만 원 곱하기 120개월이요. 6천만 원이요. 이자까지 하면 더 나오겠죠. 숨이 막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카페 가는 길에 들른 거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무렇지도 애명 보였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야, 앉아봐. 네. 차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아들한테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6년 할부래. 네, 그래요. 얘야, 너희 지금 그럴 형편이 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갚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걱정을 어떻게 하네. 아들이 새벽 배달까지 뛰는데. 며느리가 눈을 피했어요. 그건 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하는 거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카페 운영하려면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미지가 뭐가 중요해? 아기도 태어날 건데. 그래서 더 벌어야죠. 제가 열심히 할게요.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늦었어요, 어머님. 카페 가봐야 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요.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외제차 엔진 소리였죠. 요란했어요. 귀를 막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 차 생각만 하면 화가 났거든요. 남편은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신경을 어떻게 안 써? 아들이 죽어라 일하는데. 그래도 성인들 일이잖아. 알아서 하게 놔둬.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답답했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았죠. 토요일 오후였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갔어요. 카트를 밀고 있는데 누가 불렀어요. 어머님. 돌아봤어요. 며느리 친구였어요. 결혼식 때 본 적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혼자 장 보세요? 네, 그렇네요. 그래요. 저희 며느리 잘 지내죠?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잘 지내요. 며느리가 차 샀다던데요? 외제차요? 심장이 쿵했어요. 아, 네. 부럽네요. 저희 며느리는 경차 타는데 6천만 원짜리라면서요? 말문이 막혔어요. 네, 그렇네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시나 봐요. 여유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그냥 할부로 샀어요. 그래도 대단하네요. 카페도 잘 되나 봐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부럽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그 사람이 카트를 밀고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을 다 보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거실로 들어갔죠. 남편이 물었어요. 장 많이 샀네? 응, 대답하기 싫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저녁을 차렸어요. 아들이 왔어요. 엄마, 밥 먹으러 왔어. 그래, 앉아. 식탁에 밥을 차렸죠. 아들 얼굴을 봤어요.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아들아,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 좀 봐. 아들이 거울을 봤어요.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며느리는 뭐 하고 있어? 아들이 젓가락을 멈췄어요. 카페 운영하고 있지, 뭐. 손님 많이 와. 글쎄, 그냥 그런가 봐. 아들이 대답을 피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아들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카페 장사 어때?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사실은 말이야. 응, 말해봐. 요즘 손님이 거의 없어. 적자가 심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왜 차를 사? 그것도 6천만 원짜리를. 아들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그 얘기 그만해. 나도 머리 아파. 머리 아프긴. 내가 새벽 배달까지 뛰는데. 엄마, 내일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이 소리쳤어요.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건요.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일어났어요. 나 먹기 싫어. 가볼게. 아들아.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밥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들이 화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만 혼자 뒤척였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아들 입장도 이해는 됐어요. 며느리 편을 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며느리는 저런 선택을 한 걸까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죠. 외제차 할부라고요. 여러 글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읽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며느리가 명품백 사는데 300만 원 썼어요. 우리 아들 월급이 250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죠. 며느리가 해외여행 가자고 우겨요. 빚이 있는데도요. 다들 비슷했어요. 며느리들의 소비 때문에 고민하는 시어머니들이요. 댓글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섭하지 마세요. 부부 문제예요.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참으세요. 며느리랑 싸우면 아들만 힘들어요. 라고 했죠.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아들아. 미안해, 엄마. 그날 소리 질러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너무 심했지.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알아. 아들아. 근데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자기가 차 산 거. 나도 화가 나. 근데 뭐라고 하면 자기가 울어. 울어? 응, 자기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카페 적자 때문에. 그럼 더더욱 차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자기 말이 차라도 좋은 거 타야 손님들이 신뢰한대. 말이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 돼? 나도 모르겠어, 엄마. 자기 논리가 그래. 아들아, 그래도 내가 좀 세게 말해야지. 세게 말하면 자기가 집 나가겠대. 숨이 막혔어요. 집을 나가? 임신한 몸으로? 응.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배달도 뛰고 식당도 하고 집에 오면 자기랑 또 싸우고 잠도 제대로 못 자.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 나 어떡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들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엄마. 아니야, 꼭 잘 될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한테 가서 말했어요. 여보, 아들이 울었어. 뭐? 왜?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부부 문제잖아. 우리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그럼 어떡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참아야지. 며느리랑 싸우면 아들만 더 힘들어. 화가 났어요. 당신은 맨날 그 소리만 해. 참으라고. 그럼 어쩌라고. 당신이 나서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난 나설 거야. 우리 아들 지켜야 해. 당신 맘대로 해. 남편이 방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 그것만 하다 보니 몸이 안 좋아졌어요. 두통이 심했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두통이네요. 많이 힘드세요? 네, 좀 그래요. 약 드시고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약을 받아서 집에 왔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난번 싸운 이후로 대화가 없었거든요. 혼자였어요. 정말 혼자였어요.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친한 언니들을 만나러요. 언니 셋이 모였죠. 언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아파? 응, 좀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했어요. 외제차 이야기를요. 언니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 6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응, 6년 할부래. 와, 그건 좀 심하다. 한 언니가 말했어요. 근데 언니, 며느리가 왜 그랬대? 이미지 때문이래. 카페 운영하는데 차가 낡아서. 말이 돼? 적자인데? 나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다른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 혹시 며느리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 정신적으로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우울증이나 그런 거 많잖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우울증? 응. 아니면 불안장애 같은 거. 그래서 과소비하는 경우도 있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아픈 건가요? 근데 며느리가 평소에 어때? 이상한 행동하거나 그래?
글쎄, 요즘은 얼굴이 좀 안 좋긴 해. 창백하고. 임신한 것 때문 아니야? 그것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언니들과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정말 아픈 건가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가요?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없었어요. 혼자 소파에 앉았죠.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까 고민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야, 나야.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래, 며느리야?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야, 요즘 힘든 거 있어? 없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야,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어머님.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어머님. 저도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제가 왜 그랬는지, 차를 왜 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며느리야, 지금 어디야? 집이야? 아니요. 카페요.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어머님. 전화를 끊고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죠.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카페까지는 10분쯤 걸렸어요. 차에서 내려 카페 문을 열었죠. 며느리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죠.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죠. 급히 달려가서 붙잡았어요. 며느리야, 괜찮아? 어머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겼어요. 울기 시작했죠. 왜 미안해? 무슨 일이야? 저 정말 바보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정해, 며느리야. 천천히 말해봐. 며느리를 의자에 앉혔어요. 물을 떠다 줬죠. 며느리가 물을 마셨어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요즘 너무 불안했어요. 불안? 내 카페가 안 되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손님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차라도 좋은 걸 타면. 사람들이 우리 카페를 믿을 것 같았어요. 성공한 카페처럼 보이면. 손님이 올 것 같았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차를 사고 나니까 더 불안해졌어요. 할부금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며느리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님한테도 미안하고 저 정말 바보 같아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도 힘들었던 거예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며느리야. 다 괜찮을 거야. 어머님, 저 어떡해요? 차 계약도 했고 이제 취소도 못하는데 일단 진정해. 방법을 찾아보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며느리가 조금 진정했어요. 며느리야, 차 계약서 있어? 내 집에 있어요. 한번 보자. 혹시 모르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지. 정말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봐야지. 모르는 거니까.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조금 밝아졌죠. 어머님, 감사해요.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카페 문을 닫고 함께 며느리 집으로 갔어요. 계약서를 꺼냈죠. 읽어봤어요. 복잡했어요. 어려운 용어가 가득했죠. 이거, 법률 상담 받아봐야겠다. 법률 상담이요? 응, 무료 상담하는 데 있어. 동네 법률구조공단. 정말요? 그래, 내일 같이 가보자.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어머님한테 죄송했는데.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부터 우리 같이 해결하는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며느리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갔어요. 변호사님을 만났죠. 계약서를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이 계약은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위약금을 내고 해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 적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숨이 막혔어요. 1,000만 원이요. 며느리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차를 중고로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새 차라 감가가 심할 거예요. 최소 1,500만 원 정도는 손해 보실 겁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어떻게 해도 손해였어요. 법률구조공단을 나왔어요. 며느리가 말없이 걸었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님. 일단 아들한테 다 얘기하자. 솔직하게. 아들이 화낼 것 같아요. 화내더라도 말해야지. 숨기고 있으면 더 힘들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남편, 그리고 저요. 식탁에 둘러앉았죠.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뭔데? 차 때문에.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너무 불안했어요. 카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차라도 좋은 걸 타면 사람들이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 정말 바보 같았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 얼굴이 복잡했어요.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같기도 했죠. 자기야.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둘 다 힘들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이미 산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네, 아버님. 제가 말했어요. 법률 상담 받아봤는데 해지하면 1,000만 원 손해래. 중고로 팔면 1,500만 원 손해고 어떻게 해도 손해예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그냥 타는 수밖에 없겠네. 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좀 도와줄게. 매달 10만 원씩. 아버님.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나도 10만 원씩 보탤게. 우리 같이 하자. 어머님.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근데 제가 해볼게요. 배달 더 뛰면 돼요. 아니야, 아들아. 혼자 하지 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엄마.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울었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눈을 붉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며느리는 카페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적자가 심하니까요. 대신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했죠. 아들은 식당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배달은 줄이고요. 우리 부부는 매달 20만 원씩 보태기로 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함께 하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카페를 정리했어요. 손님이 없으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어머님, 카페 문 닫았어요.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그래, 잘한 거야. 이제 몸 좀 쉬어. 네, 근데 일을 찾아야 하는데.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해? 일단 쉬어. 하지만 할부금이.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걱정하지 마.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는 집에서 쉬기 시작했어요. 배가 많이 불렀거든요. 이제 출산까지 석 달 남았죠. 아들은 식당에 집중했어요. 배달은 주말에만 하기로 했어요. 새벽 배달은 그만뒀죠. 엄마,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식당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어. 요즘 단골들이 생겼어. 잘 됐네, 아들아. 아들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다크서클도 조금 옅어졌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지난번 싸움 이후로 서먹했는데 이제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여보, 미안했어. 그때 너무 심했지. 아니야,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해보자. 애들 위해서라도. 응, 그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어머님, 케이크 샀어요. 케이크? 무슨 날이야? 그냥요. 감사해서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배가 많이 불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케이크를 자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야, 요즘 몸은 어때? 좋아요, 어머님.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님. 그리고요. 며느리가 잠시 망설였어요. 뭔데? 제가 어머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무슨 사과? 차 때문에.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님 속 많이 썩이고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그 얘기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불안해서 그랬다는 거 알아. 이제 괜찮아.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요. 그래, 알아. 넌 잘할 거야. 며느리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3개월이 지났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딸이었어요. 병원에 갔죠.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 딸이에요. 어머, 예쁘다. 아기를 안아봤어요. 작고 따뜻했죠.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아들이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로.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니야.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헤어졌을지도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는 잘 될 거야.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 세상에서. 나도 내가 제일 좋아, 아들아. 6개월이 지났어요. 손주가 많이 컸어요. 이제 뒤집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죠. 며느리는 온라인으로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어머님, 이번 달에 50만 원 벌었어요. 정말? 잘했다, 며느리야. 이제 조금씩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뿌듯해했어요. 아들 식당도 점점 잘 됐어요. 단골 손님이 늘었죠. 엄마, 요즘 장사 괜찮아. 이번 달은 적자 안 났어. 정말? 아들아, 잘했다. 다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1년이 지났어요. 손주 돌잔치를 했어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요. 아기가 돌잡이를 했죠.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머, 우리 손주 가수 되려나 봐. 다들 웃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로요. 괜찮아, 며느리야.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없었을 거예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울지 마. 오늘 좋은 날인데. 네, 어머님. 며느리가 웃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야, 차는 어떻게 됐어? 아, 그거요. 이제 절반쯤 갚았어요. 정말? 벌써? 네, 제가 번 돈이랑 아들이 번 돈으로요. 어머님, 아버님 도움도 받고요. 잘 됐다. 앞으로 5년만 더 버티면 되겠네. 네, 어머님. 근데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이 차, 이제 정들었어요. 팔고 싶지 않아요. 정말? 네, 처음엔 후회했는데. 이제는 이 차 보면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생각나요. 그래서 팔지 않고 끝까지 탈 거예요. 기억하려고요. 며느리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어머님, 앞으론 정말 잘할게요. 약속해요. 알아, 며느리야. 넌 잘하고 있어.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이제 정말 딸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다 잘 풀렸어. 무슨 소리야? 다 같이 한 거지. 아니야. 당신이 먼저 손 내밀었잖아. 며느리한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야. 당신도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야. 둘이서 웃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식당 확장하려고. 정말? 장사 잘 되나 봐? 응.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자리가 부족해. 잘 됐다, 아들아. 이제 좀 살만하겠네. 응, 엄마. 다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야. 엄마가 우리 붙잡아줬어. 그때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헤어졌을 거야. 정말로.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다 잘 됐잖아. 응,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들아.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지난 1년 반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며느리가 외제차 끌고 왔을 때의 충격이요. 아들이 새벽 배달 뛰던 모습이요. 며느리가 카페에서 울던 모습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눈물 흘리던 모습이요. 모든 게 선명했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잘 풀렸어요. 가족이 함께 했으니까요. 손주 사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리 손주 행복하게 자라렴.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며느리와도 사이가 좋아졌고요. 아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외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가족 문제로 힘드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하고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세요. 가족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